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세 번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입니다. 벤은 헐리우드 새 한물간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이제는 돌아오기 힘든 다리를 넘어버린 상태이죠. 이미 부인이 자식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났고요.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고 그에게서 쓸만한 그를 구하기를 단념한 회사는 결국 그를 해고합니다. 벤은 신변을 정리하고 남은 돈 마지막 한 푼까지 술을 마시고 죽으려고 라스베가스로 떠나죠. 라스베가스에서 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세라를 만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다. 세라는 벤에게 휴대용 술병을 선물하고요. 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세라의 직업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몸에 한 구석도 성한 데가 없어진 벤은 세라와 마지막 사랑의 행위를 나누고 숨을 거둡니다. 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1995년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벤과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인 세라 사이에 절망적인 사랑을 다룬 이 영화는 1990년에 소설가 존 오브라이언이 발표한 반자전적 동명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1994년 자신의 소설이 영화화 될 거란 소식을 들은 지 2년 후에 존 오브라이언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 소설을 제발 해피엔딩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은 존 오브라이언의 죽음 소식을 듣고요. 영화를 찍을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감독이 직접 각색한 영화의 줄거리는 소설과 많이 다르고요. 소설을 읽어보면 벤과 세라 사이의 영화에서와 같은 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영화에는 원작자 존 오브라이언의 절망이 벤과 세라의 사랑 이야기 사이사이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평가 관객들이 벤을 연기한 니콜라스 케이지와 세라를 연기한 엘리자벳 슈의 연기적 성과에 탄복은 하면서도 니콜라스 케이지 얼굴에 겹쳐지는 존 오브라이언의 얼굴은 흘려보냅니다. 나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 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너무나 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존 오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연기자 니콜라스 케이지의 진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벤과 세라의 사랑 이야기는 표면에 비교적 쉽게 드러나 있죠. 그러나 여백의 귀를 기울이면 이야기의 한 켜 아래에서 또 다른 사연이 펼쳐집니다. 비교적 최근에 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한 박사과정의 한 원생으로부터 영화에서 벤보다도 오히려 세라에 더 깊이 공감되더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면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란 세라의 대사에서 그 원생은 큰 작용을 받았음직합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대중적 호응을 받은 이유도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사랑임에도 한 조각 가시까지 다 벗겨버린 맨 얼굴의 사랑이 발휘하는 진정성이 커다란 설득력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되고요. 그러나 나에게 그런 식의 설득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부유한 남자와 거리의 여자 사이의 믿기 힘든 사랑 이야기로는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대리체험의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모든 것이 글래머러스하게 반짝거리고요. 하지만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보통 헐리우드 상업 영화가 사용하는 35mm 대신에 슈퍼 16mm 필름을 사용해서 다큐멘터리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사실주의적 잣대로 보면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인 세라는 너무 천사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라만을 조명하자면 적어도 나에게 이 영화는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체홉의 귀여운 여인과 게리 마샬 감독의 귀여운 여인을 적당히 버무려 놓은 어지중간한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숨을 거두는 순간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려 관객을 바라보던 벤의 시선은 여전히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벤은 눈을 크게 뜨고 마치 한숨을 쉬듯이 깊은 숨을 토해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안 들을 수 없는 깊은 숨인데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이 깊은 숨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나의 귀에 벤의 마지막 한숨은 벤의 것이라기보다는 연기자 니콜라스 케이지가 무언가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처럼 들립니다. 벤의 눈이라기보다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관객 쪽으로 고개를 돌려 관객을 바라보던 눈이라는 거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벤을 연기한 니콜라스 케이지는 관객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넸던 것일까요? 내 생각에 이 장면은 관객이 멈춰설 수밖에 없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연기적 맥점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라스베가스로 떠나며가 아니라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이었던 것일 거고요. 나에게 이 순간 벤의 얼굴이 존 오브라이언의 얼굴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순간 존 오브라이언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고 불효했던 작가는 관객에게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 감동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다기보다는 확신을 갖고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겠네요. 감동했지? 감동했을걸. 이래도 내가 헐리우드의 한물간 작가냐고. 예, 벤의 한숨에서 내가 들은 건 이런 말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본 영화는 존 오브라이언 삶의 끝자락,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남긴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벤이 존 오브라이언이었다면 세라는 없습니다. 세라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던 작가가 마음속에 품었던 환상 속의 천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휴대용 술병을 선물하는 그런 천사 말이죠. 사실 풀장에서의 눈부신 에로티시즘이나 죽음의 자리에서 나눈 사랑의 행위 등은 벤의 펜 끝에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특히 죽음의 자리에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벤이 세라와 사랑의 행위를 나눈다는 건 현실적으로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풀장의 에로티시즘은 이미 영화 앞부분 은행의 매혹적이지만 쌀쌀맞은 여직원을 앞에 두고 벤이 소형 녹음기에 공격적으로 초안을 주던 문장들이 영화화된 장면들입니다. 라스베거스의 밤거리를 벤과 세라가 어깨를 나란히 느릿느릿 걸어가는 장면들에서 세라를 지우십시오. 그러면 낯선 환락의 도시에서 외로움에 지친 알코올 중독의 한물간 작가가 머릿속으로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꿈꾸는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너무 뜬금없다고요?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든 니콜라스 케이지든 엘리자베스 슈든 아니면 세 곡의 좋은 음악으로 영화 작업에 참여한 스팅이든 모두 다 어쩌면 존 오브라이언의 친구였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헐리우드에서 망가져간 한 작가의 죽음 앞에 옷깃을 여미고 대리체험적 성격이 강한 사랑 이야기 한 켜 아래 그 작가의 절망과 소통의 꿈을 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 시퀀스가 시작되기 전 영화 속 벤을 연기한 니콜라스 케이지의 미소 짓는 얼굴이 느린 템포로 화면을 가득 메우다가 딱 정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니콜라스 케이지 얼굴 대신
존 오브라이언의 사진을 올리고 싶었을 거라는 점에서만큼은 나로서도 물러서고 싶지 않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영화 한 켜 아래는 헐리우드에서 쓰러져간 그 모든 재능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도 근거 있는 과잉 해석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적당한 두루뭉술함입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보다 보면 누군가는 세라를 인터뷰하는 듯 보이는 장면들이 거듭 나오는데요. 영화를 보다 문득 차단기를 내리고 물어봐야 할 장면들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의 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를 인터뷰하는 사람은 누구지? 예, 당연히 존 오브라이언 아닐까요? 그는 그렇게 거리의 여인들을 인터뷰해가며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를 썼을 겁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이 인터뷰하던 누군가와의 사랑을 꿈꿨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집중하면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에는 벤이 자동차로 라스베가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날에 걸쳐 앞으로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을 하나씩 벤이 만나게 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세라의 포주를 처리하는 러시아 갱단들을 만나게 되고요. 길에서는 하마터면 세라를 칠 뻔합니다. 하물며 시계를 맡기려 들른 전당포에서는 세라의 포주와 맞닥뜨리게 되죠. 이렇게 존 오브라이언은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이 마주친 인물들에게 이야기 속에서 역할을 부여하며 작품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작가 존 오브라이언의 반자전적 소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감독 마이크 피기스와 연기자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린 삶의 끝자락에 선 작가 존 오브라이언의 초상입니다. 어떤가요? 이견이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근거 있는 과잉 해석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근거 있는 과잉 해석은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기댈 수 있는 오래되어 막역한 것입니다. 예, 어떻게 내 과잉 해석이 그래도 아주 조금은 아, 설득력이 있었는지요.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된 분이시라면 어, 내가 지금 제안한 이런 과잉 해석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심이 어떠신지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